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잘 뭉쳐져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된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 공기로도 전염이 될까요? 에어로졸이라는 말 요즘 나오더라고요. 공기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게 중국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던데 이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 아주 밀접한 접촉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에서 이제 혹시 에어로졸에 의한 그 공기 감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 메르스 때도 저희가 공기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조심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기 감염으로 해가지고 전파가 되거나 감염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접촉 감염과 비말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 감염으로 된다고 하면은 의료진들은 공기 감염에 대비해서 그런 최악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완전하게 보호복이나 마스크 같은 거, 고글 같은 걸 다 쓰고서 진료를 하는 거지. 네. 일반인들이 공기 감염을 걱정을 해서 네. 그런 정도로 더 걱정을 하거나 이 마스크만으로 안 될 거야라고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 궁금증 한번 열어볼게요. 지폐나 카드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매일 만지고 주고받게 되는 물건인데 이걸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 지폐나 그런 데서 바이러스가 일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지폐를 특별하게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수거된 지폐를 갖다가 다 폐기한다, 소독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고 지폐를 만진다고 해서 그 지폐에 묻었던 게 한두 시간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다 바이러스는 저절로 사멸을 하는데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인 경우에 거기다 일부러 묻혀가지고 딴 사람한테 건네주지 않는 한 바로 직접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전염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극단적으로 과도한 경제 활동까지도 위축시키는 그런 마음은 좀 삼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면 마스크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도 힘들어서 그 면 마스크, 천 마스크를 써도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수님. 네,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면으로 된 그러니까 천 마스크는 쉽게 젖거든요. 그래서 필터 기능이 전혀 없고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습기가 차는 면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거의 방한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지만 KF 우리 사실 시작청에서 그 KF 인증 마크가 있는 94 이상을 이제 권유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일부 논문에서 그냥 저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 있죠, 그냥 일회용 마스크. 네. 그걸 써도 사실 비슷하게 그 비말 감염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약국 가는데 KF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마스크라도 네.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면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실 때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네. 오염이 거의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손으로 어쨌든 잡고 버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거한 이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실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살균, 소독과 관련된 궁금증도 요즘 많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외선 손 건조기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다? 어떨까요, 교수님? 네, 없다가 맞고요.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자외선 손 건조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꼼꼼히 30초 이상 씻게 되면 다 씻어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누를 통해서도 또 씻어내고 이런 방법으로 바이러스가 있던 것을 완전히 손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방금 이제 자외선 손 건조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손 소독제, 살균제 등등 손과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 이것도 좀 궁금해들 하십니다. 손으로 악수했을 때 괜찮을까? 이거 어떨까요? 예.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네. 악수는 직접 접촉이고요. 네. 접촉으로 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여서 만약에 환자인 경우라 그러면은 그 환자의 손에는 분명히 바이러스 많이 묻어 있을 거거든요. 기침하면서 맞고 그다음에 자기 여러 가지 물품에도 묻어 있었을 테니까 악수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악수보다는 당분간은 좀 마음을 담은 목례 정도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손과 관련된 궁금증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전화기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휴대폰도 닦아야 한다는데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은 사실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이제 감염자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오염된 그 손이 다 뭐 이유는 다 설명드리셨는데 그 손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만지기 때문에 네. 손에 있는 균들이 그 핸드폰에 옮겨가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 사실은 요즘 이용하는 PC 그다음 스마트폰 말고 이 그 마우스, 마우스, 컴퓨터. 네. 네, 그다음 키보드, 키보드, 네, 이런 네. 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알코올로 휴대폰도 닦지만 집에 있는 뭐 모니터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까지 닦아주셔야 되고요.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사스의 경우에 외국에서는 이 환기구를 통해서도 오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장치를 이렇게 관리하실 때 그 환기구 같은 것도 좀 이번에 손을 보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독 안 된 휴대전화를 만지는 거는 씻지 않은 손을 잡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확진자와의 거리 2m 이상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을까? 그럼 2m 이상 벗어나 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나? 이 질문 어떻게 보세요? 어떨까요? 야외에서 바람을 등지고 있고 환자가 저쪽에 있고 제가 이쪽에 있고 바람을 등지고 있다고 하면은 기침할 때 좀 2m 정도 떨어지면은 안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는 하는데 네. 확진자라고 하면은 기침을 할 때 당연히 마스크 안 쓰고서 기침하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m 거리까지 3,000개 이상 그다음에 100만 분의 1mm 정도, 1m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굉장히 작은 침방울로 해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네. 노출되는 것보다는 막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방 안이나 실내에 있다고 하면은 돌고 돌아서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거 말고도. 그래서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대중교통이나 다중 이용 시설 이용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짚어보고 갈게요. 자, 어떤 궁금증이 들어와 있을까요? 세로님께서 26분에 보내주셨어요. 동네 사우나, 공중 목욕탕 가도 될까요? 이 부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김 교수님 어떨까요? 네.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대중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많이 갈 필요는 없는데요. 걱정이 되시면 안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얼마나 소독을 잘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진자가 거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관리를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감염될 위험성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자, 중복미진님께서 38분에 주셨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이른 아침을 남편에게 드리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쭉 빠져서 혹시 했는데 약을 먹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식은땀이 나는 거와 코로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증상만 있어도 지금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사실 지금 식은땀이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열이나 다른 호흡기 증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요. 단지 식은땀이 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방송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질문들, 못 다 푼 궁금증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저 당당한 여우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코로나19 1차 검사는 음성이었다가 2차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봤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김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는 대개는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이 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발병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양성이 나올 텐데 좀 초기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을 경우에는 검출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관찰을 하는데 증상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 해보면은 양성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니까 적절한 시기, 어떤 시기에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미리 보내주신 시청자 질문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고장난명님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기조차가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 교수님? 네. 일단 병원에 가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평소에 그냥 드시던 혈압약을 타러 가는 경우는 전혀 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약간의 발열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선별진료소나 이렇게 준비된 곳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 가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게 결정해서 전혀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호흡기와 관련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임의로 병원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지역보건소 1339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가을엔님께서 주셨어요. 코로나19 감염 시 폐렴으로 악화되는데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면 폐렴까지 가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 어떨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바이러스 자체로 해서 생기는 폐렴이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 자체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차로 세균성 감염이 생겨서 폐렴, 2차 폐렴이 생기는 거,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네. 바이러스 폐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